안녕하세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아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이에게 신적인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신, 바로 모신입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와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받았느냐,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받았느냐가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면, 그리고 행복한 부모가 되려면 그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한국가족복지연구소에서 출판하고 임종렬이 지은 모신은 이 땅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외치는 참으로 훌륭한 자녀 양육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신과 같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자녀의 운명을 관리하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전혀 배우지 않아서 대부분의 어머니가 모르고 있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아이는 훌륭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어머니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신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을 마음 공부로 당신과 공유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에 의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만을 바라보며 의지한 채 어머니가 요구하는 순종과 인고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잘 만나면 좋은 운명의 주인이 되고 어머니를 잘못 만나면 기구한 운명의 희생자가 됩니다. 모신이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아이가 되어 그 아이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머니에게 매달려 어머니의 젖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는 연약한 아이, 그 아이가 또한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신이 됩니다. 아이가 잘 크면 어머니가 행복할 것이고 아이가 잘못 크면 어머니 또한 불행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운명이 아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세상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아이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세상에서 자기의 세상을 가꾸며 삽니다. 아이에게는 그 밖에 어떤 선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선택해준 세상 안에서 성패와 생사의 과정에 순응하며 살 뿐입니다. 어머니와 아이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삽니다. 순위상 먼저인 어머니가 아이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우선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아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양육 방법과 태도가 아이를 행복하게 했다면 아이는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자란 아이는 불행을 모릅니다. 불행을 모르는 아이는 불행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생활이 만들어낸 에너지로 어떤 불행도 참고 이겨내는 위대한 힘을 갖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병에 걸립니다. 아이들의 병은 성장을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병마에 시달리는 현상은 사랑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무언의 함성이요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시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괴로운 관계를 고발하는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어머니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는 행복하게 잘 자라지만 불행한 어머니에 의해서 잘못 길러진 아이는 자주 병을 앓습니다.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을 동시에 앓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병을 약으로 고치려 듭니다. 사랑으로 고치면 훨씬 쉽고 경제적이며 영원한 치유가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마음으로 기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따뜻해야 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는 아름다워야 하지만 겉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를 상대하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를 상대하고 어머니를 대하는 아이 역시 어머니의 겉모습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머니의 속마음과 거래를 할 뿐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속모습인 마음만 아름다우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속모습이 아름다울 때 아이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어머니의 마음이 깨끗할 때 아이의 모습이 깨끗해집니다. 아이는 오직 어머니의 속모습인 마음만을 얻어먹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정신을 아름답게 살찌게 해주려고 한다면 어머니는 반드시 아름답고 맛있는 마음을 조건 없이 주는 너그럽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느낌이 자녀의 마음, 특히 무의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마음 속에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명령하고 비난하고 저지하면서 혹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애정을 공급해주는 일을 계속하는 어머니로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아이였던 사람이 그의 세상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자녀의 마음속에서 함께 삽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관계 때문에 어머니의 자리는 막중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였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과 더불어 성장하는 아이의 마음은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가 어머니를 좋아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 어머니의 정서를 관리하고 계시는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믿어주고 인정해준다면 어머니의 삶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 살고 계시는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명령하고 간섭하고 비난만 한다면 어머니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외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외할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외할머니를 태상표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는 외할머니는 실제로 살아계시는 외할머니처럼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십니다. 마음속에 외할머니가 좋은 분이라면
어머니의 마음은 밝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두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할머니는 물리적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면서 어머니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분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살고 계시는 외할머니는 실제 외할머니처럼 어머니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하는 일을 감독하고 그 일이 끝나면 일의 결과를 비평하는 일도 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다스렸던 것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만일 어머니의 마음속에 살고 계시는 외할머니의 정서, 즉 마음을 잘 관리해 드리지 않으면 외할머니가 마구 화를 내십니다. 화를 많이 내시는 외할머니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어머니는 화를 많이 냅니다. 화를 많이 내는 어머니의 일상은 행복하지 못하고 이러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우리들 또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무의식 속에 살고 계시는 외할머니를 잘 모셔야 합니다. 외할머니를 잘 모시는 방법은 무의식 속의 느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달래드리고 이해해드리며 때로는 사정도 해가면서 어머니 자신의 느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곧 외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느낌 속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드려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들어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들어드려야 하고 타협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타협해야 하며 들어드려서는 아니 될 것은 철저하게 들어드리지 않은 것으로서 어머니의 마음속의 느낌으로 살아계시는 외할머니가 불행하시지 않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의 외할머니가 어머니의 말을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잘 들어주셨을 때 어머니는 좋은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어머니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은 행복할 것이고 행복한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어머니가 기르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화를 잘 내며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어머니는 어머니가 길러낸 아이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허망되고 후회스러운 노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분명 어머니의 모든 오늘을 괴롭게 만드시고 두렵게 하시며 짜증스럽게 느끼게 하시는 외할머니가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외할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지금 어머니가 기르고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가지게 된 정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기르는 아이에게 먹여줄 좋은 정서, 즉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속에서 느끼는 정서이고 그 정서는 그 정서를 길러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아이들에게로 대를 이어 전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느끼는 어머니의 정서는 이렇듯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행복한 오늘을 사는 것은 후세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서가 지니고 있는 이상한 마력은 어머니들에게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게 하고, 아이들에게도 어머니가 느끼는 불행한 정서를 전해주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까지도 어머니처럼 마음속에 불행한 마력을 전수받아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들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그들이 기르는 아이들 또한 그들의 할머니들께서 가지고 사셨던 불행한 정서를 전수받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한많은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어머니의 오늘이 불행하다면 어머니의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그 어느 곳, 무의식의 어느 구석에 박혀 어머니가 된 나를 괴롭히는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나와 어머니의 관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기르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어머니의 행복은 외할머니와의 불행한 관계를 끊고 아이들과의 불행한 관계도 끊고 오직 어머니 자신만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를 위한 행복을 만들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인 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양육한 아이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양육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로운 양육 방법으로 내가 양육하고 있는 자식들을 새롭게 관리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자식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 외에 또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심리상담을 하는 심리상담 전문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즉시 심리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춥고 무더운 것이 날씨 탓인 것처럼 냉정하고 화를 잘 내고 소리를 잘 지르는 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적인 날씨가 지나치게 추웠고 무더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머니의 감정적 날씨는 우리 인간이 순응해야 하는 자연의 날씨와 비슷합니다. 자연의 날씨 가운데 봄은 짧고 여름은 길고 가을이 짧고 겨울이 긴 것처럼 아이들의 날씨인 어머니의 정서도 자연의 날씨처럼 부드러운 봄 날씨 같은 기분을 보여주는 기회는 적고 여름처럼 무더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길고 또 길며 가을의 시원한 날씨가 짧게 끝나는 것처럼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시원한 감정 표현은 극히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춥고 고통스러운 자연의 겨울이 길고 또 긴 것처럼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어머니의 겨울 날씨 또한 길고 또 깁니다. 아이들에게 냉정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날씨는 자연의 섭리에 의해 바뀌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공급하는 날씨는 정서적인 날씨로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자연의 날씨처럼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냉담하고 무관심한 시간은 여름과 겨울처럼 길고 지루하게 끌면서도 봄과 가을처럼 따뜻하고 시원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공급해주는 기회는 봄과 가을처럼 짧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어머니의 정이 아쉽기만 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건강하게 도모하고 천재적인 잠재력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봄과 가을 같은 따뜻하고 시원한 정서적인 날씨를 공급해 주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천재적인 잠재력을 파괴시키는 위력을 갖고 있는 여름과 겨울 같은 뜨겁고 추운 날씨를 공급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고 후합니다. 어머니의 위대함은 자녀의 바람직한 양육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머니로서 부드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어머니가 지니고 살아온 눈물겨운 인생의 한이 풀릴 것입니다. 한은 이루지 못한 인간관계의 정 때문에 생긴 마음속의 갈등입니다. 어머니가 기르는 아이들의 화창한 날씨가 되어주기 위해서 어머니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어머니, 아이들을 존경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좋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좋은 날씨가 되기 위한 범사회적인 운동이 하루속히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공급해주는 모든 것은 아이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어머니가 공급해 주어야 할 것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삶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로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질로 받는 것은 몸으로 가고 정신으로 받는 것은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풍부하게 물질을 공급하더라도 그 물질 속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물건은 공급 하나마나입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지 않은 물질은 아무리 풍부하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을 받아야 할 아이가 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좋고 풍부한 물질보다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곁들여 있는 것이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마음이 물질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불행한 아이들은 성장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병을 자주 앓고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물과 같은 것, 공기와 같은 것, 사람을 사람으로 커서 남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연구 끝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독립된 두 영역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의식의 영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관리하는 심리기제인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맡은 바 역할이 아주 다릅니다. 의식은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무의식은 그 사람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의식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사람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무의식에서 만들어지는 느낌은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의식이 혼자서 알아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꾸어 생각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도 있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느낌은 그 느낌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대로 느낌의 내용을 바꿀 수도 없고 새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알 수 없는 의식이 알지 못하는 심리 영역입니다. 무의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무의식의 영역에는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것, 특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버려지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저장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한 후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는 동안 아이가 겪는 첫 36개월간의 경험들이 의식의 세계와는 인연을 끊고 잊혀진 채 어마어마하게 큰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 창고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저장 창고에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는 출생 후 아이가 겪은 36개월간의 경험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사용하게 될 운명의 재산이 됩니다. 아이가 사용하게 될 운명의 재산인 무의식의 영역에는 의식의 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불만 등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의식의 영역에 억류된 불행한 경험과 사건, 그리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의식의 세계로 떠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의 영역에 억류되어 있는 불만의 덩어리는 의식의 세계로 올라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불만이 된 과거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무의식의 세계에 머무르면서 느낌을 만들어낼 뿐 과거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정신분석 이론의 한 학파인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성장 초기의 인생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된 대상, 즉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이의 성격과 운명의 바탕이 되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느낌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격과 운명을 만들어내는 생각과 느낌의 근원인 아이인 자기와 대상인 어머니의 이미지를 어떤 것으로 결정하여 정신 내부에 내면화시켰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고장난 마음을 고치는 데 없어서는 아니 될 주요한 작업이 됩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의 이미지와 대상인 어머니의 이미지는 아이가 36개월의 성장 기간에 느낀 어머니에 대한 느낌들입니다. 이 느낌들이 후기 성장 과정에 어머니의 이미지가 되어 그 아이의 성격과 운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아이의 무의식 속에 저장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아이의 요구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면 아이가 갖게 된 어머니의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이고, 반대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보여준 반응이 나빴다면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그곳에 머물게 되는 현상을 내면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이의 자기 이미지 역시 대상인 어머니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이 좋았다면 아이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좋은 아이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요구에 어머니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어머니가 자기를 좋아할 만큼 자기 자신이 좋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출생한 후 초기 36개월을 대상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이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가 좋아요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어머니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느낌이 결정됩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표현했을 때 어머니는 아이의 그러한 표현을 반갑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체로 어머니는 아이의 그러한 표현을 귀찮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아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이를 내면화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머니가 싫어하는 아이다라는 이미지가 아이의 정신 내면의 이미지로 각인되게 합니다. 정신 내부에 가라앉은 느낌은 무의식의 세계에 보관되기 때문에 의식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인식할 수 없는 잊어버린 기억이 됩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기억이 무의식 속에 남아서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할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무의식 속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살아 움직이는 정신 속의 어머니가 실제 어머니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각인된 무의식 속의 어머니는 실제 어머니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아이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아이의 심리현상은 출생 후 36개월에 걸쳐 경험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했던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36개월간의 초기 인생살이가 괴로웠던 아이는 항상 그때 겪었던 그 시절의 괴로움과 삶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강한 무의식적 욕구를 갖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욕구는 의식이 아무리 강하게 조정하려고 해도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생활을 싫어하는 모든 아이들이 불행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초기 36개월간의 성장 경험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 통찰하며 자기 이미지와 대상인 어머니의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재내면화에 성공하여 의식에 협조하는 무의식의 표상을 갖게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새롭게 저장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의 이미지가 좋은 표상으로 작용하는 좋은 이미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식이 생각만 하면 의식이 생각한 거의 대부분을 해도 좋다고 허락해주는 협조적인 무의식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는 수많은 세포로 형성된 인체의 각 세포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간 발전소에서 생산해내는 하루의 전력량이 자그마치 12만 와트에 해당하는 전력으로 방대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은 전력 소모량이 극소화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전력 소모량은 극대화됩니다. 귀여움을 받고 자란 아이는 기가 강합니다. 전력이 많이 비축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력의 비축은 오직 안정된 삶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기가 강한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아이가 됩니다. 발전소의 가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믿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어 자식의 성공을 보장하는 관계 속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인간은 신에게 매달려 의존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을 잃은 사람은 신을 추구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정을 신으로부터 대신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모신은 인간의 능력이 발달하기 전부터 인간을 장악하고 성장을 통해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모신이 갖는 위력은 그 어느 신도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여러 면에서 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육자인 어머니를 모신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인 신은 인간이 그 신을 믿었을 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지만, 양육자인 어머니 신은 아이가 믿든 믿지 않든 아이의 인생을 마음대로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어머니 자체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개발 가능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어머니로서 받았어야 할 근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배려해 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인정,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인정, 사랑에 인색한 부모는 부모가 될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잘해주는 방법은 어머니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하고 어머니를 많이 사랑해 줌으로써 어머니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는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지 못한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인간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은 어머니가 낳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무의식의 세계를 비춰주는 양심의 거울입니다. 잘못된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언제 우리가 부모 되기 교육을 받았으며 언제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까? 평생에 거의 한 번도 써볼 기회가 없는 고등 수학 문제를 풀면서 밤을 새우고 철학, 정치학, 사회학 등을 공부하면서 코피를 흘렸으면서도 인생을 사는데 정작 필요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은 한 시간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되기 연습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장래와 그 아이들에게 매달려 살아야 할 우리들 부모 자신을 위해서 아이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내가 기르는 아이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길은 말썽을 부리는 어린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상상의 세계에서 어린아이가 되어보지 못하고 말썽을 부리는 어린아이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부모는 어린아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 자신이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에게 바랐던 그러한 부모가 되어 있는가? 아이의 모습에서 나의 부모로서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자식에게 비추어진 내 모습이 아름다운가?
아니면 아름답지 못한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모습이 곧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곧 부모의 행동입니다. 아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의 형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특히 지금은 부모인 내가 어렸을 때 매를 때리는 부모를 좋아했는가, 냉담한 부모를 좋아했는가, 인색한 부모를 좋아했는가, 냉담한 부모를 존경했는가,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를 하는 부모를 좋아했는가?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바랐던 부모가 된다면 그래도 괜찮은 부모로서 자녀들의 양육에 갈등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녀를 꾸짖고 때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기 감정 하나 억제하지 못하면서 자식에게만 하고 싶은 일을 참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냉담해져 버리는 살인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친절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문입니다. 부모부터 먼저 너그럽고 따뜻하고 예심 많은 부모가 되어 그 맛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명한 부모가 되는 최선의 길은 첫째,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태도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꾸짖지 않고 매도 때리지 않으면 아이의 괴로움은 오히려 배로 증가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옳지 않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교정됩니다. 단 한 번의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서 부모가 잔소리를 하나를 실험한 다음에 부모가 끝까지 잔소리를 않고 참고 있으면 그때 가서 하던 잘못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엉터리 충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고는 30년이 넘는 심리상담 경험에 근거한 충고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공식이 없고 단계적으로 상황에 맞게 설명해 놓은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는 일이 어렵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의 실수는 재시도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자식 기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기대하는 기대치에 알맞은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때 부모가 느끼는 손상된 자존심과 이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억제하지 못하고 자식을 학대하는 행위가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매질을 하는 것은 우라가 치밀어 오는 부모의 감정을 발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만
자녀의 교육에 필요해서 매질을 한다고 할 뿐입니다. 자식의 버릇을 가르친다고 매질을 하다가 갑자기 매질을 그만두고 자식을 방치해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화풀이를 하기 위해 인정사정 없이 자식을 때리다가 그 매질이 지나치게 심했을 때 이렇게 매질을 하다가 아이를 때려 죽여버릴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공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이상 아이에게 매질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 때문에 매질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포기한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매질을 하는 대신에 냉담하게 자식을 대합니다. 부모의 냉담은 매질보다 무서운 자식 학대라는 것을 모르는 부모들이 그러한 일을 합니다. 냉소적이고 방임적으로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부모 때문에 자녀가 괴로워하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눈치가 보이면 그때 부모는 잔인하게도 자기의 구겨진 자존심이 펴진 듯한 느낌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부모가 되면 마치 세상 만사에 능통하고 자녀 교육의 일가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자신의 감정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부모의 성격이 부모 자신의 능력을 과장 포장하게 하여 무엇이든지 아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를 어찌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기르는 일은 종합예술입니다. 아이 기르는 일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 기르는 교육은 전혀 받지 않고 어머니가 된 우리 어머니들은 참으로 용감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른 교육은 받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아이 기르는 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아이를 기르는 데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렵게 길러오는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훌륭하게 자라지 못하고 인간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아가 되는 것은 바로 어머니들의 아동 양육의 전문성 결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페어베이는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어머니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느냐에 따라 지금 내가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 또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의 삶의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아이 사이 혹은 그 밖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행해지는 주고받는 것에 대한 느낌은 주는 사람의 느낌보다는 받는 사람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었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좋은 것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줄 때 좋은 것이라고 주었지만 아이가 그것을 받을 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주고받는 행위 속에는 객관적 견해가 크게 의미 있는 것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다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만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느낄 때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가 지체함이 없이 당장의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가 원한 만큼 주었을 때입니다. 좋은 어머니는 학식이 낮아도 좋고 부자가 아니어도 좋고 사회적 지위가 없거나 낮아도 좋고 권력을 쥐고 있지 않는 평민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이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어머니면 됩니다. 아이의 인생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간섭하고 학대하는 어머니를 둔 아이들은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보호를 받은 만큼, 학대를 받은 만큼 아이의 인생이 일그러지고 망가집니다. 아이가 아이답게 자라며 살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주면 아이들은 그냥 잘 자랍니다. 아이가 아이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의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어머니는 진정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 자식에게 매를 때렸든 간에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매를 때리는 어머니를 좋아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만일 자식을 때렸다면 때린 만큼 자식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야단치고 벌을 주었다면 야단치고 벌을 준 만큼 자식들로부터 벌을 받을 것입니다. 매를 맞고 꾸중을 듣고 벌을 선 자식들은 아무리 어머니를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빤질거리고 고집이 세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하는 일마다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며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이런 나쁜 버릇 모두 어머니에게 매를 맞은 탓입니다. 이러한 아이는 어머니를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느낌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취약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좋아하고 싶은 자식들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좋아하는 생각과 어머니를 싫어하는 느낌은 서로 상충되는 병리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아이의 마음은 아이가 어머니를 싫어하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아이를 그렇게 대해온 어머니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머니의 병원적 실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어머니는 자식을 야단치는 대신에 이해하는 어머니이며 자식에게 벌을 주는 대신에 수용하는 어머니이고 자식을 때리는 대신에 자식을 믿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하는 어머니만이 진정으로 훌륭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어머니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녀들을 관리합니다. 그 기분은 어머니의 과거의 기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언제나 좋은 기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분이 나쁠 때 자녀를 대하면 기분이 나쁜 만큼 자녀들에게 불평을 하고 불평의 내용에 따라 소리를 지를 가능성이 많고 자녀를 때릴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분이 나쁠 때는 자녀를 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이 나쁜 어머니를 대하는 자녀들의 기분도 나빠집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녀들의 기분 나쁜 감정은 자녀들의 성장에 독이 됩니다. 이런 아이는 기분 나쁜 느낌 속에 어머니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자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부드럽고 행동이 상냥하다면 그러한 어머니 밑에 표정이 무섭고 행동이 거친 자녀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이 미워했는가의 정도에 따라 자녀의 인간 됨됨이가 결정되고, 자녀의 인간 됨됨이는 그 자녀를 기른 어머니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 초기의 아이가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것은 새로 태어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서 마음속의 온갖 느낌들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는 정신 상황이 최소한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내부에서 느껴지는 자극에 고도로 민감합니다. 이때처럼 좋고 나쁜 것을 분명하게 가려내어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쁜 것은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엄격한 통제 속에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출생 초기의 아이가 느끼는 좋은 것은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좋은 것으로 마음속에 새겨지고 나쁜 것 또한 나쁜 것으로 그렇게 새겨집니다. 출생 초기에 아이가 느끼는 좋고 나쁜 감정들이 모여서 성격이라고 하는 거창한 정신 내부의 재산을 쌓아둘 아성을 구축하기 때문에 출생 초기에 느끼는 감정처럼 평생을 두고 그 아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어머니라고 하는 양육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어머니에 의해서 귀하게 자란 아이는 평생을 귀한 존재로서 살게 될 것이고,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된 아이는 평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함부로 살게 됩니다. 귀하게 자란 아이는 성공을 보장받고 천박하게 자란 아이는 실패를 보장받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출생 초기의 어린 시절을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보냈느냐와 직결됩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스스로의 손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 손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양육자인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그전처럼 모든 일을 어머니가 해주는 대신에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은 아이가 하도록 허용하고 어머니는 아이가 할 수 없는 것만 해주는 것으로서 아이의 성장을 도우면 됩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일을 자기가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양도하고 아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예전처럼 아이의 손발이 되어 아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준다면 아이의 손발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나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필히 태교를 해야 합니다. 태교의 중요성이 아이가 출생한 이후의 삶, 즉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면서 기르느냐의 질적인 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있으므로 임신한 어머니는 반드시 태교를 해야 합니다. 아이는 아이 마음대로 놀아야 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놀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이가 가지고 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만일 아이가 가지고 놀기를 원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또는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아이가 가지고 놀아서는 아니 될 물건이라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 물건을 놓고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완벽하게 치워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갖고 놀아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 물건에 아이들은 더 많은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호기심 덩어리입니다.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은 아이들의 성장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흥미를 갖게 하고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와 호기심이 아이를 아이답게 느끼게 하고 아이다운 성장 과정을 겪게 하기 때문입니다. 흥미와 호기심을 충분히 맛보고 자란 아이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출중한 아이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훌륭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율성의 허용과 능력의 한계는 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일관성 있게 언제나 변함없이 아이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자율성의 허용을 통해 능력의 울타리를 넓게 그리고 더 넓게 칠 수 있는 편안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일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자율성만 인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어다니면 기어다니도록 놓아두면 되고, 창문을 만지면 창문을 만지도록 놓아두면 되고, 걸레를 갖고 놀면 걸레를 갖고 놀도록 하면 됩니다.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주고, 업어달라고 하면 업어주면 됩니다. 안아주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업어주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이는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움직여야 하고, 어머니는 귀찮기 때문에 아이의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 쪽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문제입니다. 아이의 움직임을 막으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한없이 잘 자랄 것입니다. 어머니의 간섭이 아이로 하여금 자율성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지시하는 말대로 아이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지시를 했는데 아이가 어머니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무조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냉담하게 감정을 식혀버리기 때문에 아이는 어머니의 이런 태도가 두려워서 어머니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본의 아닌 순응이 버릇이 되어 어머니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로봇과 같은 아이가 되고 맙니다.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때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태한 게으름뱅이가 되게 한다는 무서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이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명령을 예사로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뒤떨어지고 학문이 황폐해지고 정치가 요지경 같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 모두가 아이에게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은 어머니의 독선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이와 더불어 사는 어머니의 인생이 괴로운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아이를 어머니 마음대로 하려는 데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아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포기한 순간부터 어머니의 인생도 아이의 인생처럼 편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를 소유하려는 욕구와 그 욕구를 위해서 아이를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이상한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간섭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혼자서 놀려고 하는 아이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기르면 그 아이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마에 시달리는 아이가 됩니다. 어머니의 화가 아이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는 어머니는 거의 없습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불행하게 사는 것밖에 없다면 그 아이 또한 원래 가지고 태어난 쾌락 위주의 본능을 포기하고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삶을 받아들이고 마치 괴롭게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어머니를 닮은 아이가 될 것입니다. 옳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아이의 타고난 자율성을 박탈한 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괴로움을 참지 못하는 아이가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보려고 방법을 모색한 결과가 결국 아이로 하여금 온갖 못된 짓을 다하게 하는 성격 파탄자가 되게 합니다. 즉 일탈 행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이가 즐기는 일탈 행위의 내용이 어떻든 아이는 일탈 행위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는 일탈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악의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일탈 행위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또 괴로워합니다. 이때의 괴로움은 아이의 장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원했기 때문에 아이가 일탈 행위를 하고 그 일탈 행위를 통해서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이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의 즐거움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모릅니다.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아이가 즐기는 것처럼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만을 골라서 아이가 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어머니가 아이로 하여금 그러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이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이 없이 일탈 행위를 하며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일탈 행위를 하는 아이의 마음이 어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어머니의 잘못된 양육 태도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잘못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아이를 믿고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아이가 원하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또한 그러한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자랑스럽고 행복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거울인 아이들의 모습 속에 비치는 어머니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웠을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